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지금도 생방송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탄절에. 이게 성탄절 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 이 시간은 쪼개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50 넘어가면 먹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요. 생방송하기 낫지.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화면 보시고 그래도 특집이니까 성탄절 메시지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자, 2025년 성탄절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1년 전 성탄절을 기억해 보면 지금 성탄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보내는 성탄절인지 맞아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참 1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24년 성탄절보다 2025년 성탄절이 훨씬 행복하고 평온한 것만큼 내년 성탄절은 더 풍요롭고 더 좋은 상황에서 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만 앞으로 계속 생기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100점 만점 예, 성탄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배경을 통해서 오늘만큼은 이렇게 풀샷을 여기서 가고 싶네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너무 좋네요. 이 크리스마스 느낌이 확 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 이게 어렸을 때는 뭐 예. 조그만 것만 봐도 아니면 예. 뭐 조그만 일에도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점점 약해지잖아. 그런 근데 건 있죠. 오마이 TV에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쫙 까니까 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돈 좀 그러니까요. 썼습니다. 되게 좋아 예, 보이네, 이거. 화면을 넣을 수가 있어요. 훌륭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년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를 맞으면서 성탄절을 올해 맞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건강과 그렇죠. 또 이 가족들의 안녕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바라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은 괜찮아요. 물론 업종별로 조금 힘든 기업도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나 철강은 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수출 쪽은 괜찮은데 문제는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괜찮지. 근데 문제는 네. 우리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원자재를 다 수입해서 맞아요. 쓰잖아요. 우리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원화가 너무 약세인 건 틀림없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높은 건 그러려니. 왜냐하면 이번에 며칠 전에 그 미국의 3, 4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네. 실질 GDP 성장률이 4.3%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환산으로 발표한 겁니다만 네. 아니 우리는 1%대인데 미국 그렇게 같이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네. 사이즈가 1년에 4.3%를 성장한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왜 속담에 매주 콩 100번 구르는 것보다 매주 한 번 구르는 게 낫다고. 네. 이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네. 똑같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줘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사이즈가 우리보다 15배 이상 큰데 우리가 1% 성장하는데 여기 4.3% 성장하면 사이즈가 더 확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인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왜 동남아 국가 통화 대비 원화가 약세냐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태국도 지금 환율이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 비교해 보면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거 100이 안 돼가지고 괜찮네 하는데 그렇죠. 원달러 달러 인덱스는 환율만. 지금 98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보다 약한 게 엔화. 엔화.
우리가 최근엔 더 약했지 사실 네. 엔화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고환율 1,500원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제는 정말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한 30원 넘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주간 거래 시간이 아니죠. 거래 그렇죠. 시간이 아닌데 보니까 1,448.5원.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네요. 어제 종가가 49원 얼마였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뭐 1원 정도 더 내려갔는데 하루 만에 30원 넘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 3년 1개월 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당국의 이른바 구두 개입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두 개입 효과가 컸나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동안 왜 구두 개입 안 했지? 너무 아니 힘들다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구두 개입을 예? 한다고 해서 구두 개입이라는 게 뭐 좋은 말 할 때 달러 팔아 뭐 이런 거잖아. 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예, 뭐 이러니까. 어제 센 발언이 나왔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정부의 구두 개입이 나왔다고 해서 달러를 팔까요?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효과는 거의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구두 개입의 효과로 이렇게 하루에 30원 넘게 팔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달러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어제. 대기업. 예. 왜냐면 수출로 많이 달러를 아니 챙겨놓고 그러니까 있던. 개인한테 시민 박종호한테 네. 달러 보니까 뭐 한 1,500불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말 할 때 파시죠. 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지. 할 리도 없죠. 1,500불 개인 갖고 찾아가서. 1,500달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뭘 얘기해? 예. 적어도 15억 불은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이게 뭐냐면 이른바 그 7대 대기업에서 어제 좀 물량을 풀었다. 아하. 달러 팔았다. 예. 그 얘기예요. 결국엔 구두 개입의 효과가 미치는 것은 매우 소수거든. 그리고 우리 이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구두 개입, 그러니까 이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도 있고 뭐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이런 발언 개입. 이게 근데 효과가 한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시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속될 수는 없죠. 이 강달러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다들 1,480원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어허. 야, 이제 1,500원은 1,500원.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던 게 어제 푹 떨어지면서 네. 잠시 시간을 번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많이 보는데 네.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해외로 특히 미국으로 이제 투자 쪽으로 나가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국민연금이 일단은 선물한 매도를 상당 비율로 하기로 했고 또 외환 시장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네. 달러를 좀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이 지금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특히 내년 1분기까지 그 미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환전을 하면 주식 양도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큰 결국엔 당근책인가요? 예. 결국에는 한국 주식의 수익률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왜 그렇게 많이 샀냐? 이거 체험해 보니까 미국 주식하면 계속 올라. 우상향이고 네. 국내 주식은 박스피라고 해서 그냥 그렇죠. 갇혀 있고. 헤맸는데 예. 올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네.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살 수 있겠죠. 더군다나 꽤 많은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250만 원은 공제를 해주고 250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22%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한국 주식 사고 팔아서 이득이 되면 세금 안 내잖아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네. 근데 미국 주식은 250만 원 넘는 부분은 22% 세금을 내니까 이거 사실 큰 거거든요. 국내 주식은 세금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뭐 이참에 한도를 좀 늘려서 한시적으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대응에 이재명 정부가 진심이다. 이걸 시장에서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면서 달러 환율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상황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또 얼마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좌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근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뭐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수출은 잘 돼요. 사실. 근데 미국의 투자 수요가 워낙 많은 거죠. 어차피 기업들의 기업들의 직접 투자도 있습니다만 네. 한미 합의에 의해서 이제 1년에 200억 불씩 그 투자하기로 한 가야 되니. 부분도 있어서 이제 시장은 그런 거거든요. 아, 이거 달러가 계속 나가야 되네. 그럼 달러가 모르겠네. 그럼 사는 거거든. 아니면 갖고 있는 달러를 안 팔든지. 그렇죠. 근데 종국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 원하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뭐 1% 미만으로 예상이 되다가 0.8, 0.9%의 GDP 성장률이 예상되다가 그래도 지금 정부 들어서 네. 3, 4분기는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 4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뭐 2% 찍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네. 1% 잘하면 후반까지 성장률이 나올 것 같은데 2025년 통으로 보면 1년을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 성장률은 무조건 우리 2% 넘길 거야. 네. 어쩌면 3% 찍을 수도 있어. 이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 네. 원하는 점점 강세가 그렇네.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 거냐. 지금 AI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힘을 모아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환율 얘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2025년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뵙게 되는데 올해 코스피 결산, 내년 코스피 전망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경제 얘기 마무리 좀 해보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4천선은 지금 지키고 있는데 좀 등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전 고점 4,220쯤 되는 전 고점을 올해 네. 안에 뚫을 수 있느냐? 뭐 뚫을 수도 있고 뭐 못 뚫을 수도 있는데 산타넬리가 뭐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네. 올해 안에 찍고 내년에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아유,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게 필요한데 많이 개선되는 듯 합니다만 아직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형편없는 게 호시탐탐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얘기 나오니까 전환사채 이비 발행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비 발행 거의 금감을 해서 좀 막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뭘 하냐? 자사주 교환을 본격적으로 해. 이 꼼수를 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약업체 쪽에서 서로 자사주 교환해 갖고 있는 자사주를 그런 식으로 처분을 막 하던데. 네.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사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쓰는 거는 안 돼요. 그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그렇죠. 그게 지배주주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자사주가. 그럼요. 기업 공개했으면은 그게 자기 게 그렇죠. 아니죠. 모든 주주의 재산인 건데 그거를 소각하면 모든 주주가 골고루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네. 미국엔 그게 입법으로 강제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입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았어. 그렇게 하니까 예. 자사주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하는 거로 관행이 굳어져 있으니까 굳이 입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입법을 해요? 소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올해 들어서 조금 소각이 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주 매입 부분에 거의 98% 이상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예. 피해가려고 지금 열심히 전환사채 발행하다가 그 사채 발행이 지금 금융당국의 제지로 조금 막히니까 이제는 서로 교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또 이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새 AI 부분이 워낙 강조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업 네. 저는 그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럼 뭐 석유화학은 첨단 기업 아니야? 소재 기업은 첨단 아니에요? 뭐 다- 반도체만 첨단이야? 뭐 하여튼 근데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네. 쏠림 현상이 예, 있어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한해서 네. 어떤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 회사 제도를 풀어주는 뭐 이런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도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지금 모 대기업이 주도를 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당국에서도 거의 풀어주는 거를 기정사실에 해가는 분위기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4천을 넘어선 이 코스피 2025년 어떻게 보면 이렇게 4천선까지 가면서 마무리가 될 장이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해도.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올랐죠. 그럼요. 드라마틱하게 올랐고 예. 지수 전체가 지금 60% 이상 오른 거니까요. 지수 전체가 60% 네.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개별 종목은 이거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하이닉스가 네. 투자 주의 종목으로 계속 그 걸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한국 거래소에 정말 무능 플러스 직무 태만의 그게 겹친 결과물인데 네. 라더견 사태 겪은 이후에 라더견 사태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거의 주가 조작은 종목을 작은 종목을 딱 찍어서 단기간 내에 급등을 시켜요. 네. 그리고 탁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랐어. 왜냐면 1년, 2년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올려. 쭉 올려서 두세 배 올리고 그걸 팔고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확 매도를 치는 세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진 거죠. 네. 소위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발각이 된 건데 그 사건 이후에 한국거래소에서 뭘 만들었냐면 1년 전 주가에 비해서 200% 이상 급등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 내지는 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른바 창구 지도 형태로 규제를 세게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면 경고창도 뜹니다만 그리고 시간의 거래가 제한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창구 지도를 해요. 금융당국에서 특히 이제 기관이나 이제 어떤 펀드나 이런 데서 그 종목을 사려고 하면 그거 굳이 지금 사야 돼요? 전화 거는 거지. 못 사. 왜냐면 그 사실상 저승사자인데 이제, 예. 칼자루 쥐고 있는데 어떻게 사요?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엉뚱하게 시총 2위 종목이 그거에 걸린 거예요. 아니 SK 하이닉스를 갖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럴 줄은 몰랐겠죠. 당국도 몰랐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큰 올해 시총이. 코스피는 이렇게 많이 올랐고 뭐
상법 개정 등등 입법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이런 데는 완전히 후진적인 거예요. 라더견 사태 겪으면서 야, 그 니네 왜 적발 못했어? 이 네. 지적을 받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갖고 무조건 1년 전에 비해서 2배 오른 종목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거 해버리지. 외산이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나 이게?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참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이해가 나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심한 욕을 들어도 쌉니다. 한국거래소는 정말. 예. 근데 앞으로 그러고 나니까 어. 최근에 네. 앞으로 저 시총 큰 거는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럼 또 뭐야? 아, 진작 하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총이 커도 뭐 그런 세력이 붙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네. 블랙락 같은 데서 붙으면 어우.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는 못 하나? 그렇지. 그러네. 마음 먹고 달려들면. 거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경인데 거기는 조 단위가 오래전에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경 몇천 조 정도 운용 자금이 있는데 아니 뭐 그런 데서 주가 조작을 할 일은 만무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하나하나 예. 지적받으니까 이제 시청 큰 거는 그 투자주의 종목 지정 안 하겠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살펴가면서 해라 이 얘긴데. 예, 맞아요. 진짜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들어요. 보면 한심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개선돼야죠. 음. 그런 게 하나둘씩 개선되면 내년에는 코스피, 코스닥, 예. 우리나라 주가도 지금보다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저는 거다. 내년 5천. 중에 네, 내년 중에 말씀하셨죠? 5천 찍는다고 확신해요. 예, 계속 그 뷰는 유지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 또 아직 선진화 안 된 부분, 정상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잘 바꿔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일 좀 하자. 좀. 일 좀 하자. 네. 좀 알겠습니다. 일 좀 하자. 좀 일해야 되는 그 시기 또 일해야 되는 방법 또 그 업무 잘해야 된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생중계로 우리가 지켜봤던 업무 보고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일 정말 잘해야 되고 기관장이 어때야 되는지 그 자세도 네. 볼 수가 있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뭐 이 준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즉흥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더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작용과 비판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러면 긍정적 효과는 이만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거는 예. 왜냐하면 날 것이니까. 그렇죠. 정해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하니까. 게 행사 아니고 처음 하는 게 아니니. 그렇죠. 토론이니. 정말로 라이브고 미리 짠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걸 보면 이걸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이 생중계로 된 업무 보고 보니까 그냥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토론하고 업무 얘기하는데 그냥 보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공공기관장 중에 그 이른바 낙하산들이 낙하산들이. 까놓고 얘기해서 낙하산 많잖아. 아니 저는 예. 그동안 이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었지 했던 그 옛날 정치인들의 모습을 업무 보고서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다 들어가 있잖아. 이분이 여기 여기가 있었구나. 여기가 뭐 이렇게 있었구나. 발견하는 네. 그날을 사례가 알 수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낙하산으로 가면 네. 애초에 전문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그 열심히 하겠어요.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도 사람도 있겠지. 있겠죠. 근데 예. 많은 경우에는 호시탐탐 이제 정계 복귀를 노리면서 자기는 뭐 좀 잘 지내면서 정계 복귀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열심히 안 하면 업무 보고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안 깨졌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행사처럼 됐으니 시나리오대로 됐으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딱 업무 보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거 못 벗어나죠. 이걸 어떻게 뭐 감추고 하겠습니까? 계속 질문하는데 A 물어봐서 A 답을 안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 업무 보고 이제 시장 얘기했지만은 그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잘 들여다보고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박정호야 스팟 성탄절이지만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방송입니다. 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쿠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쿠팡 오늘 성탄절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성탄절 쿠팡 대책 장관회의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외교 라인도 포함이 됐다.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거기다가 외교 라인들까지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들어오고 국가안보실 관계자, 외교부 장관. 이게 메머드급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지금. 쿠팡이 이를 키웠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물론 예방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뚫렸어요. 네. 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사고는 이미 벌어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쿠팡의 대응 자세가 더 문제예요. 그 이후에.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별거 아닌데 왜 그래? 뭐 거의 이거란 말이야. 근데 별거 아니면 왜 대표이사가 갑자기 그만뒀냐고. 아니 이런 거 보면 정말 구멍가게만도 못해요. 이 회사는. 왜냐면 박대준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라고 며칠 얼굴을 비췄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 아이 나 안 해. 그리고 안 나와.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말 모른다는 백인이 오더니 뭐 이상한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됐다. 특히 이른바 B2C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은 기업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속된 표현으로 배째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째라. 뭐 배째라. 어쩔 건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건 맞는데 예, 매출이나 이게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신경 써야지. 그럼요. 근데 여기는 왜 안 그래? 파운더라는 김범석 의장은 네. 얼굴도 안 비치고 범킴. 네. 그리고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소재도 안 가르쳐 주고 네. 그러면서 화를 돋군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저는 이게 미국 기업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 기업들 절대로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준 있는 미국 기업은 사실은 미국의 규모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이제 한국 제목은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번역서인데 네. 원래 제목은 폴리티컬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위험인데 네. 거기서 폴리티컬은 그야말로 의회나 뭐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치적 그 사안이 아니고 네.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폴리티컬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네. 대중의 정서를 이해하고 대중의 정서가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빨리 대응해야 된다. 네. 주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쓴 책이에요. 이게 옛날에 미국 국무부 장관을 했던 콘돌리사 라이스 교수, 스탠퍼드 교수가 네. 쓴 책이고 그 폴리티컬 리스크를 번역한 책 제목 정치가 던지는 위험 그리고 번역자 김용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그걸 강조하고 싶으셔서 또 예, 번역자 김용남.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인데 네.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원서를 보다가 책 내용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출판사에 제안해서 이제 번역서를 내자고 했는데 네. 책은 많이 안 팔렸어요. 내용은 매우 훌륭한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때랑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그 예. 책을 안 읽었어 내가 보니까. 쿠팡 김범석이 꼭 읽었어야 할 책.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예. 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마이북에서 다시. 다시 한번 낼까요? 아니 근데 예. 그 사실은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은요. 어. 그거와 관련한 비용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신경 항상 쓰죠.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당장 그 기업 매출과 이익에 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망가지면 문제가 끝나죠. 터지기 전에도 신경을 네. 많이 쓰고 만약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네. 쿠팡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 아니 내가 그래서 이거 쿠팡 물론 지금 다수 당사자 소송 언론에서 쓰는 집단 소송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네. 준비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엄격한 의미의 본래 의미의 집단 소송은 아닌 것이고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숫자가 몇십만 명이 되는 건데 네. 미국의 집단 소송은 정말 무섭거든요. 야. 미국의 집단 소송은 그 원고단에 포함이 안 된 사람도 나중에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명시적으로 나는 싫어, 나는 관여하기 싫어, 그런 라고 사람들만? 밝히는 예. 사람 빼고는. 근데 미국에서 이 클래스 액션 집단 소송이자 클래스 액션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랬는데 쿠팡 측의 설명은 이게 공시 대상이 아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 정보 유출은 네. 공시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지금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또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쿠팡의 설명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미국 이 시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국 주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문제를 키웠다고 하셨는데 이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쿠팡 아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의 공적이 돼버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가만히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오늘 네. 또 긴급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건 바로 또 이거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이제 안보 보좌관 오브라이언 이 보좌관이 X에 글을 올렸는데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쿠팡이 그냥 로비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이 주요 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아니죠. 오브라이언 네. 전 보좌관은 사실은 경제 관련자, 그러니까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 저 안보 보좌관 출신이거든. 근데 왜 안보 보좌관 출신이 쿠팡 관련해서 얘기를 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며칠 전에 한미 간의 경제 관련한 그 회의가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 보셨을 예,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게 왜 쿠팡 때문이에요? 아닌데 쿠팡 때문인 때문인 것처럼 만들었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 내용은 그 미국 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건 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이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서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오해한 측면이 있어. 한국은 우리는 차별 대우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 기업과 차별을 안 하면 되는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네. 이해를 했는데 미국 기업은 온라인 기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기업은 뭐 거의 미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그렇죠. 그나마 한국이 특이하게 한국 토종의 온라인 기업들이 있는 거죠. 유럽에 비해서는. 유럽은 자체 온라인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린 네이버도 있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미국 측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온라인 기업과 관련해서 한국이 추가적인 규제나 이런 걸 안 하기로 약속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소통 과정에서 소통 과정에 좀 오해가 네. 있었어. 그래서 장관급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장관급 회의가 직전에 취소가 됐어요. 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한 그 문제였는데 처음에
미국의 한 언론 매체가 그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양측 간의 이견 때문에 취소가 됐다. 근데 그게 원래 애초에 보도야. 근데 예. 하루인가 어. 이틀인가 후에 그 보도 내용이 이제 온라인판이 약간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쿠팡 문제 때문에 깨졌다. 누가 마사지를 했네. 마사지를 했지. 작업이 들어간 거죠. 예. 작업이 들어간 작업이 거예요. 들어갔다. 이 작업 누가 했겠어요? 그 미국 매체요. 한국 매체가 아니고. 결국에는 어. 미국의 로비 자금을 뿌렸던 게 결과도 그런 의심을 살 예. 수밖에 없지. 의심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다. 마치 쿠팡을 건드리면 미국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통상의 어떤 불협화음 소재로 쿠팡 네. 문제가 다뤄지는 것처럼 기사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이게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저런 멘트도 일맥상통하는 그렇네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네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예. 화를 돋구는 거예요. 이거 문제를 못 더 참죠. 키우고 있어. 못 참죠. 네. 근데 쿠팡이 이번에 보니까 또 이번에 올린 채용 공고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워싱턴 이 DC에서 일할 미국 정부와 의회 출신 인사 채용에 나선 상황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로비로 이렇게 미국 쪽의 인사들의 스피커를 활용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 같네요. 석고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채용 예, 공고를 예.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대관 업무 할 맞아요. 사람 뽑는다. 아니 제가 보기엔 네. 그 김범석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아마존 따라하기 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아마존 그럼요. 똑같아요. 유형을 그냥 똑같이 아마존 한국에서 프라임, 쿠팡 플레이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냥 그거를 따라한 거예요. 물론 뭐 따라하는 것도 네.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이니까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간에 망할 뻔했지만 손정희 회장이 그냥 엔젤 투자자로 네. 나타나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3조 원을 싸주는 바람에 기사회생하면서 지금 물류 시스템을 다 갖춰서 압도적인 이커머스의 네. 강자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이번에 대응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요. 대응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대중의 정서에 대한 네. 이해도가 제로예요. 제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냐? 우리 이윤희님이 쿠팡이 미국 가서 아마존이랑 경쟁하시길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쿠팡은 미국 사업 부분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되니까. 주로 어차피. 이제 한국이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고 최근에 대만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쿠팡 문제 이제 다시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쿠팡이 또 미국 사람 오는 건가요? 네? 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미국 또 사람? 영어로 그냥 저 한국말 몰라요. 뭐 장모님만 알아요. 뭐 근데 이준석 의원이 또 막 영어로 질문하고 막 이런. 영어로 질문을 했나요 이번에? 아니. 영어로 질문 안 하던데.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정말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인요한 의원한테는 영어로 막 질문하더니 왜 진짜 한국말 모르는 사람 오니까 영어 한 마디도 안 해. 그것도 참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쿠팡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의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오늘 또 긴급 대책회의를 한다. 이것은 또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게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예. 이런 기업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다만 지금 쿠팡이 저런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네. 쿠팡에 대해서 가장 그 타격이 큰 거는 영업 정지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는 되면. 영업 정지가 되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볼모로 삼고 있는 거지 지금 쿠팡은. 근데 지금 탈팡 인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니 쿠팡 안 써도 괜찮더라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바뀌지 않는 건 없어요.
아무리 쿠팡이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라고 하더라도 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우리만큼 그러니까요. 빠르게 예. 편하게 배송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어? 아니 근데 기존에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아마존을 따라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쿠팡의 자회사 이름도 하나 언론에 나왔는데 예. 그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풀필먼트라는 게 사실 아마존에서 시작한 서비스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품의 배송부터 포장과 추후의 AS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배송만 끝난 게 그 아니라 상품 보관 예. 창고, 보관 장소로만 여겨지던 물류 창고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 게 아마존의 풀필먼트거든요. 그래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 쿠팡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물류 창고 시스템이라는 게 네.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상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김범석 의장이 숨바꼭질을 해갖고는 아무리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실직고하고 책임지고 이 모습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미국을 구워 삶아서 활용해가지고 이걸 좀 벗어나 보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아니, 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이게 되죠. 이런 길로 가면 안 되죠. 당연히 이 네. 정도 대형 사건이 터졌으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뭐 누가 뭐래도 사실상 경영진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은 김범석 의장이니까 의장이 들어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그럼요. 하고 국회 나와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거고 예. 또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드리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원하는데 예. 이거 완전 나잡아봐라를 하고 있으니 이게 영화 제목이야. Catch me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잡아봐 이러고 있으니 나 참 황당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기업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런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나잡아라. 잡으러 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 받으면 진짜 가요. 미국 갑니다 우리. 아니 근데 대만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대만 찍고 미국으로 가봅시다. 예, 나잡아라. 이게 딱 표현이 딱 맞네요. 지금 이 상황과.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자 지금 김건희 특검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평 고속도로 또 양평 개발 의혹 관련해 가지고 김성교 의원을 포함해서 김건희 이제 모친과 오빠 양평 이제 전현직 공무원 그다음에 뭐 기자도 한 명 또 불구속 기소됐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재판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또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 명태균 건 관련해서 이것도 기소를 하면서 다른 건은 뭐 이배용 건이나 이런 목걸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봐야겠죠. 메가매직 부분 봐야겠지만 어쨌든 마무리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양평 건은 제가 보더라도 좀 너무 많이 안 했다 수사를 저는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뒤순위로 후순위를 밀려가지고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소된 김성교 의원 등이 기소된 부분은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아니고 그건 완전히 빠진 거고 양평 공공지구 맞아요. 개발과 관련한 개발 부담금 면제 제로 해줬다가 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된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고속도로는 수사 결과가 그냥 안 나온 거고 그렇네요. 공공지구 관련해서도 지금 그 최은순 등이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회사 돈으로 그 기자한테 법카 주고. 그래서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로비 이제 회사 월급씩 자금으로 로비를 했다는 건데, 근데 약간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개발 부담금이 17억 넘게 나왔다가 이게 빵원이 됐어. 그 과정에서 신기하죠. 로비가 없었겠느냐? 네. 개발 부담금의 부가 주체와 관련한 아하. 직접적인 로비가 없었겠느냐?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네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뇌물이 되는 거지. 그거는 뇌물죄로 기소된 건 아니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추가로 더 이제 수사해서 기소할 걸 염두에 두고 일단은 이거라도 하자 이런 차원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활동 기간이 끝나가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마무리는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양평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좀 불행한 일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제동도 걸렸었고, 저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왜 이렇게 수사 그러니까요. 성과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사실상 방치된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양평고속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김건희 이 일가 땅과 연결돼 있는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할 게 많고, 그래서 종합특검 거기 얘기도 참 나오고. 칠면조 아직도 잘 크고 있나? 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가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 그때 안진걸 소장하고 같이 거기 가서 누볐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원래 칠면조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평소에도 많이 먹습니다만 우리나라 닭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복날이잖아요. 미국의 칠면조는 거의 1년에 한 번 제일 많이 팔리죠. 바로 오늘 성탄절. 그 성탄절에 우리가 명절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 때 떡국 먹듯이 미국은 이 성탄절 날 칠면조 구이를 해 먹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때도 먹지 않네. 추수감사절이요. 그럼 뭐 먹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약간 헷갈리네. 추수감사절이었구나 참. 성탄절에는 맞다. 뭘 먹는 건 잘 모르겠고 땡스기빙데이 해가지고 이제 막 맞아. 추수감사절에 그거를 우리나라 명절 지내듯이 그렇게 하죠. 그때 그러니까 딱 먹는구나. 요번 추수감사절에 잘 넘어가고 아직도 잘 살고 있나? 그 김건희 일가 땅에 살고 있던 칠면조. 네. 궁금합니다. 그 보상과 관련해서 칠면조 키우는 케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게 보상 때문에 다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칠면조가. 보통은 뭐 과실수 많이 심잖아. 맞아요. 그리고 염소 받으려고. 키우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봤는데 칠면조는 정말 기발했어요. 미국 스타일인가? 영어는 못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 그런 건 또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아메리칸 스타일. 참 그래요. 그까지 떠오르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계속해서 파봐야 됩니다. 파봐야 되고, 조우만희님이 성탄절에도 칠면조 먹는데요. 그런가요? 우리 아마 미국에서 뭐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추수감사절에 주로 먹고 성탄절에도 먹는다. 뭐 그때는 뭐 지금 집마다 좀 다르겠죠. 예. 먹는 사람 있겠죠. 뭐 예, 먹는 떡국을 우리가 설날만 먹는 건 또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칠면조.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치킨인데 칠면조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통닭 얘기하게 떠올라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통닭 얘기 왜 한 거예요? 그거. 개인적으로는 예? 칠면조보단 통닭이 훨씬 맛있죠. 예. 윤석열도 가끔 어디서 이제 칠면조 샌드위치 먹어보면 나는 별로 퍽하죠. 예. 소피아 선님이 미국에 계신데 칠면조 맛없어요. 폭폭해요 이렇게 하시죠. 맞아요. 예. 제 입맛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서 통닭을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했나? 통닭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는 이른바 닭게자를 쓴 계엄령. 딱 맞네. 라임은 맞다. 앞뒤가 맞네요. 네. 통닭 계엄.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계엄령의 눈물 게자가 납니다, 진짜. 닭게자지. 아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법정에 와서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정말 맛있게 자리에 가졌던 그 자리, 뭐 술자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떠올리려고. 그거 행복한가 봐. 그런 얘기하면. 아니, 법정 나와서 매번 보면 거의 그 주제가 먹는 거 아니면 술이야. 그때 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기억 안 나죠?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이잖아. 항상.
막 김치 얘기를 하지 않나. 막. 한남동에 그 김치가 맛있는 식당에서 김치. 갖고 온 거라 뭐 그 주로 먹는 것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느끼고 싶나? 그러면서 입맛 다시잖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맡고 있을 텐데 특식 뭐 나왔나? 특식이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저 법무부 홈페이지 한번 지금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봐주세요. 성탄절 네, 식단표가 특식. 올라오거든요. 이 식단 구치소 서울구치소와 그 다음에 남부구치소 한번 법무부 식단 좀 찾아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우터님 통닭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통닭은 죄가 없어요. 통닭은 죄가 없는데 사실은 통닭 핑계 대고 계엄하면 안 돼. 닭게자 계엄은 안 됩니다. 그 얘기도 그럼 정말, 있잖아요. 예. 치킨은 살 안 쪄요. 먹는 사람 있지. 그렇죠. 치킨은 사람. 그 어디 광고 문구 맞아요. 본 광고 것 같은데. 문구인데 그래요. 이게 이렇게 참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어이가 없어서 눈물 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조지호 전 청장 재판 과정에서도 조지호 청장이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또 한 적이 없다라는 또 얘기를 하고 이 재판을 보면 볼수록 생중계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이게 진짜 민낯이고 본 모습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얘기 여야에서 각자 또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상은 어떻게 아니 보세요? 뭐 네.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원래는 저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입장이었어요. 이게 특검이 너무 상시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주 그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특검보다는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에서 네.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해야겠죠. 근데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이른바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도대체 저는 저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상해요. 그거는.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받을 줄 알면서도 이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사법부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하나?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조이대가 있겠습니다만 있다. 예. 제가 속내는 아마도 네. 특검을 하기 싫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웬만하면 안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최대한 늦춰서 하길 원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도도 또 못했던 일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거 당연히 안 받을 거다 이런 생각에. 아니 특검도 예. 특별 검사예요.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청구하는 뭐 압수수색 영장부터 시작해서 구속영장 나중에 기소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그러면 1심 글쎄요. 판사가 기각을 해야 되는 상황.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까 적절한 비유가 나오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선수 선발은 감독이나 코치가 해야지. 심판이 그렇죠. 한쪽 선수를 선발하면 이게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편향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추천에 ABC도 모르는 네. 기본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예. 설마 그 정도로 바보이거나 가능성은 또 다른 가능성은 알면서도 저런다. 알면서도. 저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나경원 의원 천정군 갔냐 안 갔냐 거기에 대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갔으면 갔다 그러면 10분 있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나? 그러면 그게 연결시켜돼서 특검을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또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 다 걸쳐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야 그러니까요. 할 것 없이. 네. 그래서 걸쳐 있을 이번 거다. 통일교 특검은 네. 야당 추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그 전에 우리가 야당이 주로 특검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권 뭐 비리 이것 네. 때문에.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특검을 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내곡동 특검도 그랬고 뭐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 저 뭐야 국정농단 특검도 그랬고 그때 박영수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그러네요. 당시 야당이 추천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야당이 주장한 특검이지만 야당 추천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사 대상이 그렇네. 야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면 네. 적어도 객관적이거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네. 뜬금없이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추천이야.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찰 수사 특히 전대수 전 장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세 역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수사라는 건 하다 보면 얼로 튈지 몰라요. 그렇네. 그러니까 한학자한테 이제 보고가 됐다는 그 보고서 내용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그렇죠. 내용이 있을지 그 언급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지 다 들여다보게 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수사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최근 3, 4년 내에는 네. 국민의힘 쪽이 로비 대상이 훨씬 많았을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네. 파워가 있는 권력이 있는 아니 그 그리고 집단. 한학자 총재가 네. 2022년 3월 대선에서 찍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 대선 이후에 홀리마더께서 참 어머니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맞췄다 뭐 이러고 뭐 그런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보고서 내용도. 그러니까 적어도 한학자 총재가 이번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가 될 거야. 네. 내지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돼. 음. 라는 말이 나온 그 시점 이후부터는 주요 로비 대상은 국힘 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법부의 추천을 받아서 특검을 임명하자라는 것 자체가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커진다라는 거고. 자, 건희업다님이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용남이 형은 안 받았죠?라고 물어보시는데 통일교 이거 다른 방송에서 질문 못 받아보셨죠? 오늘 그러니까요. 답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이게 이제 그 진실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너무 못 나갔다는 그러니까 이 권력이 너무 멀리 너무 멀리 있던 사람이라는 게 이게 들통나잖아. 그런데 그것도 그렇네. 거기 그 명단에 못 들어간 것 자체. 그러니까 이른바 예. 통일교의 관리 대상에 아니었네. 예. 못 들어갔던 아이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유. 받기는커녕 고속도로 가다가 네, 그걸 보셨어요? 본 적은 있어요. 그 대리석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가평 쪽에 가다 보면 맞아. 그 이게 뭐야 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새로 뚫린 그 양양 가는 고속도로였나? 하여튼 네.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던데. 아. 그걸 본 적은 있어요. 가평 가본 적은 가평 없고. 천정궁을 이제 보기만 지나가봤다. 했다. 지나가다 보기만 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예. 좀 슬프네요 오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내가 역시 못 나가긴 못 나갔어. 또 모릅니다. 또 초대장이 올지 가평 천정궁 오십시오. 이렇게. 네, 이제 울고 웃게 되는 오늘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윤석열이 풀려날 거냐 안 풀려날 거냐 이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8일 만료가 되는데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다. 풀려날 가능성 제로라고 제로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런 거죠. 네. 자, 지금 1월 18일까지는 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주세요라고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사건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발부 여부를
뭐 빠르면 이달 말 예. 내지는 내년 초쯤 발부 여부를 결정을 그렇겠네요. 할 거예요. 근데 예.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전 예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발부가 안 된다 손치더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1월 18일이 구속 만기가 돼요. 근데 그 이틀 전인 1월 16일 날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잡혀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에 하나 일반 이적죄로 영장 발부가 안 돼. 당연히 되는 건데 만에 하나 안 된다 손치더라도 예. 그럼 1월 1월 16일 날 선고를 하면서 네. 내일 모레 구속 만기 다른 사건의 구속 만기야. 그러면 네. 백대현 부장인가요? 그 재판부가 그 재판부에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네. 법정 구속을 법정 구속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 구속 안 하고 풀어준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징역 뭐 형이 아니 나왔는데 그게 무슨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 아니고 그 가능성은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단부터 가능성이 없는데 예. 만에 하나 만에 뭐 하나. 0.0001%의 확률로 항상, 예. 일어난다 하더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있다. 필연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2단계 이렇게까지 다 돼 있다라는 거 좀 안심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자,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우리 의원님께서도 감동하셨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아유 잘했다고 칭찬도 하던데. 근데 이게 24시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전형적인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네. 미국 사람들이 보면 필리버스터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오리지널 필리버스터는 예. 발언자가 연단을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벗어나면 아웃 되는군요. 그냥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거는 필리버스터 하다가 중간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필리버스터가 어딨어 세상에. 한번 내려오면 끝인데. 그럼요.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른바 예. 지극히 한국식 필리버스터는 참 희한하기도 한다. 본래 취지와 네. 다르네. 아니 이렇게. 까놓고 얘기해서 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음식물 섭취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그렇네. 아니 그리고 음식물을 안 먹다고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생리 현상을 화장실 갔다 오는 필리버스터는 없어요. 그럼 필리버스터가 아니야. 오리지널 개념에서는. 네.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적이 있나? 그건 전 잘 모르겠지만은 이 의장단이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봐야 되는데 유독 한 사람만 안 보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찾아봐야 될 것 국회의장단을 같은데. 국회의장 1인 그리고 부의장 2인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와 지금 어긋나서 진행이 되고 있죠.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부의장 2인 중에 1인은 아예 의사 네.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봐야 된다 주호영 부의장이. 근데 주호영 부의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나 안 본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 이거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의 이건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안 봤습니다. 또 뭐 맞교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래요. 글쎄 의사 보기가 좀 진행도 힘들어요. 의사 진행이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 필리버스터는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생리적 현상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다 보니까 관행이 그렇게 굳어진 건데 네. 아니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는 누가 봐도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좀 앞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정말 뭐랄까 네.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제도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이라면 토론하고 뭐 끝까지 토론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보되 그게 안 되면 다수결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네. 소수파를 위한 제도가 필리버스터인데 다만 그렇게 꼭
막아야겠다는 결기로 필리버스터를 할 땐 네. 너도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거고 하여튼 연단에 설 수 있는 만큼만 해. 네. 라는 제도인데 아하. 뭐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이어서 하고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하고 이런 그래요. 필리버스터는 그 너무 자체가, 그 생각도 안 해봤네요. 너무 한국적인데요. 제가 보기엔. 정이 넘치는 것 같아. 이건 좀 봐줘야지 이런 거.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안 제대로 필리버스터법이 한다고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24시간 필리버스터하면서 리더십 위기가 완화된 거 아니냐. 아 이제 장동혁 대표 똘똘 뭉쳐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건 장동혁 대표 측의 희망사항이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24시간 왜 당 대표가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24시간을 혼자 다 채웠는지는 알겠어요. 그거는 정말 리더십의 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위기인 거를 알기 때문에 아. 본인이 한 거는 맞는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밑으로 다 똘똘 뭉치자. 아니 안 돼. 안 돼요? 그게. 아, 진짜 안 됩니까? 네.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24시간 했다고 하니까 좋은 말 해주잖아요. 아니 그건 네. 타협하려고 하는 거지. 아.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이해 당사자예요. 왜냐면 단계. 본인 아. 단계로 징계 네. 받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뭐 그럴 필요 있어. 우리끼리 좋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잘했다 하는 거고 네. 거기에 이면에는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시비 걸지 마. 이게 있는 거니까 바람이군요. 타협점을 찾기 위한 건데 네. 장동혁 대표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무 감사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해놔서 네. 돌로 쳐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놔서 여기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가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게 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될까 잘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단계를 아마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단계는 그 단계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기 그럼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뭘 똘똘 뭉쳐요. 똘똘 뭉치기가 어렵다. 안 되는 거지. 한동훈 빼고 똘똘 뭉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아니 근데 문제는 예. 한동혁 전 대표 측 이른바 친한계 세력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네. 장동혁 대표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소수를 제외한 중간층에서 중간 이제 어정쩡한 입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특히 네. 국힘의 현역 의원들이 야 장동혁으로 지방선거 되냐?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리더십이 공고해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24시간 했다고 하더라도 안 끝난다. 이거는 계속 간다. 그거는 네. 24시간 필리버스터 한 건 그건 뭐 본래 의미의 필리버스터도 아니다고 아니었습니다만 하셨지만, 네. 그거 성탄절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저희가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먼저 식단을 저희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일단 남부구치소를 봤더니 따로 특식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고 오늘 25일 이제 목요일 봤더니 저녁 메뉴가 미역국, 닭다리구이, 양파 장아찌, 통닭 나오네. 통닭 나옵니다. 배추 겉절이. 이게 서울구치소에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메뉴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성탄절 식사가 구치소에도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김영남 의원의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고 방송을 마무리하고 1월 1일 새해도 목요일이더라고요. 예. 그날도 어디 안 가세요? 가죠. 어디 가세요? 저는 이제 1월 1일에는 예. 처가를 갑니다. 그러세요? 예. 그럼 방송 못 오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아쉽네요. 1월 1일도 오실 줄 알았는데 저는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1월 1일 말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2025년 김용남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아까 보니까 댓글로 서울시장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뭐 저까지 안 못해도 후보님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시지 포함해서 오늘 마지막 방송 맞이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 네. 모두 잘 보내시고요.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생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급박하게 출범했던 2025년이라면 2026년은 보다 충실한 계획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한 해로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 그동안의 성과가 미비해 보일 정도로 더 큰 성과를 거두는 2026년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 힘차게 응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댓글에 봤더니 우리 상호송님께서 사랑꾼이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1월 1일 처가 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살아야죠. 자,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있는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